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김태진입니다. 저는 성과관리를 책임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했었던 R&D 사업들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수 성과들을 찾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실 문다인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문다인입니다. 오늘도 팀장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두구두구 오늘 함께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경이라고 하고요. 크립토랩에서 동영암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에서 크립토랩 파트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오! 시작해봅시다. 저희 팀장님은 전공은 수학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어떤 수학 하셨어요? 정수론인데요. 네, 그러니까 암호랑 가장 가깝긴 한데 순수 수학입니다. 전공은. 네.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몇 년을 계시는 거예요? 아 저요? 네. 지금 이게 세지지도 않아요 혹시 지금. 지방령이신지? 네, 지방령. 서울대 지방령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동형 암호화된 데이터의 심층 신경망 연산을 지원하는 완전 동형암호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및 라이브러리 구현, 이 과제에 대한 최종 성과 확인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 크립토랩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김태경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이제 크립토랩은 이제 동영암호를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동영암호 팀에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주로 라이브러리 개발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10명 가까이 되는 팀원들 데리고 이제 열심히 새로운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기능도 넣고 네,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환영을. 자, 오늘 천재현 교수님이 못 나오셨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천 교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사실 이제 여러 이제 사업화 과제 이런 거에 계속 이제 뛰어다니시라고 굉장히 바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좀 어쩔 수 없는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비교적 아쉽게도. 좀 덜 바쁘신가 봐요. 네, 저는 좀 아무래도 대표님이 제일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크립토랩은 여기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건물 안에 네. 입주해 있네요. 보니까 네, 근데 가장 이제 좋은 층에 2층에. 그쵸. 여기가 네. 굉장히 좋은 층인데 여기도 있고요. 사실은 그 캠퍼스 밖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이쪽 그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원들도 이제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밖에도 이제 있게 됐고요. 저희는 그 2017년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제 스타트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천정희 교수님이 창립을 하셨고요. 천정희 교수님이 이제 그 아무래도 동형암호 분야의 연구에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시고 이제 굉장히 좋은 연구 성과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연구 성과를 이제 실제 이제 이 세상에 이로운 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회사도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을 해나갈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하시게 되셨는데 또 이게 또 우수 성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우수 성과로 선정된 이 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저희 이 과제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KKS라고 불리는 동형암호 스킴을 개발하신 천정희 교수님이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일단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해안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어디서나 이제 어떤 컴퓨터에서나 편하게 쓸 수 있게 동형암호를 만드는 거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AI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그 심층 신경망 기술에 동형암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층 신경망 기술을 이제 동형암호로 다시 커스터마이즈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GPU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었고, 네, FPGA의 그 가능성을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정도 한 걸로 완료가 됐고요. 네. 왜 갑자기 긴장을 하시는 건지.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아니 긴장이 원래 이게 지금 너무 앞에서 네. 너무 강의하시느라 힘 빼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쉽지 않죠. 전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걸 저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네, 저도 간략하게 이게 축약해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기는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그 동형암호화된 데이터의 심층 신경망 연산을 지원하는 완전 동형암호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및 라이브러리 구현, 이게 저희 과제 플레임입니다. 숨 쉬고 하세요. 네, 숨이 안 쉬어져요. 상당히 기네요. 네, 상당히 길고요.
이제 저희 그 동형 암호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CKKS 스킴, 이게 그 저희 천정희 교수님이 개발을 하신 건데 세계 최초로 그 실수 연산을 지원하는 동형 암호 스킴이에요. 동형 암호 스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KKS는 이제 실수 연산을 지원하는 동형 암호 스킴이다. 그리고 그 스킴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해안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게 저희 과제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뭐 또 GPU라든지 여러 하드웨어의 가속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AI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심층신경망 기술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보겠다. 이게 저희 과제의 목표였습니다. AI에 최적화된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솔루션도 만들고 그렇죠. 네. 그걸 검증하기 위한 그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검증하기 위해서 GPU를 이용해서 검증해보고 네네. 속도를 올려보시고 네네네. 맞습니다. FPGA까지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제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GPU 말고 다른 하드웨어들도 이제 다 머릿속에 놓고 이제 따져봤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 FPGA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GPU에 그 우선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GPU에만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터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 하려고 했었지만 네네, 다 상황을 보려고 했었죠. 네. 어떤 게 더. 그 중에서 베스트가 GPU여서 그걸 선택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 네, 아까도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동영암호 팀이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팀이 이제 개발 팀들이 있고 또 이제 사업 팀들도 있고 이래서 전체 직원들의 규모는 한 5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많네요. 네. 많은 인원이 한 3분의 2 가까이가 이제 개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자 이제 연구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은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아직 뭐 크게 뭐 딱 발생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없어요? 매출 네네. 하나도? 투자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돈으로도 치지 않는다? 저희는 꿈이 크기 때문에 매출로 취급하지 않는다? 보통 그 이 동형암호에 대한 알고리즘 원천 발표는 2016년도에 하셨더만요. 네 맞습니다. 네, 2016년도에 하시고 17년도에 회사를 설립하셨네요. 그때쯤 네. 네, 꽤 오랫동안 지금 7년이 됐는데 네. 어떻게 회사 성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있게 된 지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20년도에 네. 있으셨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정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해도 뭐 동영어가 뭔지도 모르고 왜 이런 회사가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매년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필요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은 동형암호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그 동형암호가 도대체 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아주 쉽게. 네. 이 데이터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데 데이터가 이제 보통 세 가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태냐면 데이터를 얻다가 그냥 딱 저장해 놓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를 왔다 갔다 두 사람이나 또 여럿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데이터를 실제로 까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각종 연산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게 다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사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데이터의 세 가지 상태다. 데이터가 가만히 있을 때, 전송해 다닐 때, 그리고 또 그 실제로 이용될 때. 근데 기존의 암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의 암호 시스템을 사용해도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명이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또 빅데이터가 들어오고 뭐 AI가 들어오고 하면서 점점 막 더 큰 데이터를 더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동형 암호는 그러니까 기존의 암호 시스템과 다르게 그 데이터가 저장돼 있거나 움직일 때 말고도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도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기존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거나 뭔가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실제로 다 복호화해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막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형 암호를 사용하면 이제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그냥 암호화된 상태로 모르는 채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우 너무 어려워요. 열 네, 이미 어려운 것 같아요. 열 글자로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세상에. 열 글자. 10글자요. 알 때까지 질문하세요. 열 글자로 해보세요. 여기 열 진짜 글자. 취조 분위기. 열 글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간단하게 설명해달라니까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주시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지금 네 글자 썼어요.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어. 기술. 안전하게 계산하게 할 수 있게 확인하지 해주는. 않고 계산할 데이터 수 계산은 왜 해야 되죠? 모든 일들이 사실 데이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자꾸 나오는 뭐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쭉 뭔가 질문을 올리면 그 이제 질문이 서버로 가겠죠. 가서 이제 거기서 막 그쪽에 있는 LLM이라고 불리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그 복잡한 무슨 뭐 신경망 기술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딱 답변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뭐 데이터가 어디서 계산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거 하나 하더라도 일단 내가 뭔가를 해서 올리면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계산을 안 보고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동영암호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어떻게 안 보고 저도 신기합니다.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저도 보이는데? 신기하고요. 그게 사실 동영암호 기술이 굉장히 사실 각광받는 이유고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법 같잖아요. 안 보고 계산한다는 게 이게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뭐 동영암호 기술이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라서. 그럼 김태경 팀장님은 네. 전공을 수학을 하셨어요? 네, 저는 수학입니다. 그 수학 지도 전공. 교수님이 천 교수님이신가요? 천 교수님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요. 네, 옆 연구실에 있는 아, 교수님이 그래. 지도 교수님인데. 이웃사촌. 네, 이웃사촌 같은 거죠. 네. 옆인데 일로 오셨구만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즐겁게. 수학을 사실은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수학적 비즈니스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이고 원천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하신 분들이 뭔가 특별한 알고리즘을 세계적으로 리딩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영암호를 어찌됐거나 이 뭐 부분적으로 암호화 시키기도 하고 전체를 암호화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과제의 목표는 완전 암호화죠. 그렇습니다. 그죠? 전체 데이터 전체를 네, 전체를 암호화해서. 네, 전체를 암호화, 동영 암호화하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대단히 그 암호화하는 과정이 무겁고 연산 자체가 복잡해지면 이 속도가 엄청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오랫동안 동영암호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정돼 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동영암호 뭐 다 좋은데 뭐 안 보고 계산한다. 너무 컨셉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까지 뭐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동영암호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천 교수님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목표 중에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 당시 상태로는 당연히 실생활에 응용이 너무 어렵겠다. 근데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 개선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 컴퓨터 과학 이쪽 하시는 분들, 컴퓨터 쪽에 이제 친숙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레벨에서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저희 이 과제에서도 사실은 그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목표를 잡았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완전히 다 암호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산을 할 거고 그럼에도 속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제시를 했었고 네. 뭐 이건 사실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뭐 계속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네, 많이 아, 달성했습니다. 그래요? 아, 완벽하게 암호화에 완벽하게 빠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100% 자신하시길래. 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뭔가 모든 거에 다 빠르다 뭐 우리 그럼 이제 사실 끝난 거고요. 그거는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응용 분야에 맞춰서는 충분히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고 우리 기술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타겟을 어디로 할 거냐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디를 일단 정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걸 이제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일단 이거 정말 막 떠올리는 건데 뭐 의료 같은 거. 그러면 사실 의료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들도 여러 군데가 있고 뭐 연구기관들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병원들도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고요. 환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뭐 연구기관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병원이니만큼 굉장히 이게 특수하잖아요. 개인정보가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되는 거고 함부로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그쪽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많이 하고는 싶은데 개인정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분야가 사실은 동영암호의 굉장히 중요한 응용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이제 그런 쪽을 포함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에도 금융과 의료, 네. 민감한 개인정보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의료 정보가 있다고 쳐요. 우리나라의 의료 정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알고 계시죠? 어딘가요? 여기 심사평가원, 아, 네, 의료보험 네, 네. 심사평가원에 가면 어마어마한 의료 정보들이 다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개인별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조건은 비식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암호화, 복호화 과정, 데이터의 또 신뢰성 부분들이 있다 보니 동형 암호화가 특정 부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네네.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이름이나 개인정보하고 특정 병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속도가 나름대로 동형 암호를 써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맞는데,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 암호화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그 동영암호라는 게 활용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그 원래 목표를 크게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암호화하는 걸 잡았지만 사실은 뭐 실제로 사용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뭐 부분적으로 당연히 암호화를 하는 솔루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다른 다른 암호화 기술이나 다른 이 개인정보 보호 기술, 프라이버시 인핸싱 테크놀로지와 동영암호가 차별되는 점은 이거는 데이터 오너가 자기 데이터 소유권을 아무한테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동영암호의 경우에는. 데이터 소유자가? 네, 소유자가 내 데이터를 아무도 안 믿어도 된다. 외부에 아무도 안 믿어도 되고, 무슨 뭐 중간에 뭐 데이터를 뭐 처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믿을 필요도 없고, 아무도 안 믿고 그냥 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달만 하면, 그냥 데이터 암호화된 상태로 전달을 하면 계산은 그냥 그쪽에서 하고,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다 암호화하는 것이 뭐 아예 뭐 전혀 필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분마다 필요한 부분만 좀 그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항목 같은 것만 먼저 암호화를 해서 하고, 그 이후에 점점 나간다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대상이 그런 국민건강심사평가원, 뭐 은행연합회 이런 데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물론 아니면 뭐 개인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네네 뭐 암호 툴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 데고요. 그런데 말고도 이제 뭐 그냥 각기 병원들 뭐 이런 것도 일단은 저희는 계속 타겟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공급자 위치에서 활용하고자 했을 때 네네. 동형 암호를 써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생각보다 시장이 이렇게 막 커 보이진 않는데. 막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네. 커지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쓰고 이런 휴대폰 단말기 같은데 적용돼서 들어가야 네네. 사실은 많이 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어떤 팀들은 동영암호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과제에도 있지만 FPGA를 통해서 그 하드웨어적 특성을 한번 검증해 보기로도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희는 이제 그 FPGA보다는 GPU 중심으로 이제 했고요. GPU를 이용해서 했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은 가장 일단 지금 단계에서 뭐 미래가 되면은 뭐 동영암호가 막 확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동영암호 전용 뭐 FPGA라든지 뭐 칩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하드웨어는 어쨌든 간에 GPU거든요. 그 연산 가속의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GPU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최대한 잘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과제가 그렇게 들어갔었던 거고요. 목표가 GPU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GPU는 뭘 쓰셨나요? 그 엔비디아 A100 같은 거, 그러니까 AI 전용 이제 좀 큰 GPU에서도 해봤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리테일용 작은 GPU에서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은 뭐 그냥 굉장히 성능 좋은 GPU, AI용 GPU를 사용했을 경우에 효과가 좋았다? 네, 효과가 굉장히 괜찮았다. 네. 그 지금 애들이하고 일부 팀에서 전용 칩 개발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드웨어적 특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쪽도 이제 아마 그러니까 동양호 이제 그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알고리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서포트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사업 케이스에 보니까 네. 제가 왜 아까 질문 드렸었나 하면 그 GPU를 이용한 고속화 연구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워싱턴 보헬 대학이요? 네네. 워싱턴 보헬 대학하고 네. 같이 연구하셨습니까? 네네 같이 했습니다. 아, 예. 처음에. 네. 거기에서는 FPGA로 구현을 하는 게 목표네요. 네네네. 예,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아 그쪽에서도 이제 처음에 좀 했었고요. 지금은 아마 사정 때문에 그쪽 파트는 좀 나가서 저희 쪽한테 완전히 넘어온 상태인데요. 근데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마지막 해에는 이제 빠졌어요? 빠진 3년만 하고? 네네네. 아, 그래요? 근데 일단은 뭐 가능성은 봤고요. FPGA 가능성은 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전략적으로는 일단 GPU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걸로 판단을 훨씬 되게 했습니다. 비쌀 텐데요, 그게. 돈도 많이 들고. GPU가요. 네, GPU가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엄청 크죠. 엄청 그렇죠. 크고, 네, 네.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굉장히 일단 돈이 크긴 한데, 네.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많이 깔려 있는 거는 GPU인 상황이라서요. GPU를 네네. 이용해서 이 계산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구현해 봤다.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용 칩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FPGA를 통해서 특성화 연구를 해봤고, 네네. 아, 그러니까 칩을 만들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셨어요? 칩을 만드는 건 정말 그건 큰 일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당연히 그 계획까지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개발 목표 거기까지는 없네요, 보니까. 네. 지금 그 미국 쪽에서 그 국방부 쪽 과제로 지금 칩 연구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달파 과제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지원이 좀 된다면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세상에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진짜 정말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진짜 저희가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어떤 그런 건 없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서 이제 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지난번에 그 코비드 19 때 그때 그 앱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동선 추적 앱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그 확진자들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데이터는 그 질병관리청에서 다 갖고 있었어요. 다 동선 정보 다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함부로 공개해 줄 수는 없죠. 외부에다 함부로 공개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핸드폰이니까 여기서 내가 뭐 GPS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내 동선은 그냥 얼마든지 내 거 안에서는 수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진자들의 동선과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앱이 그거를 하게 해주는 건데 당연히 내 동선, 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낼 수 없죠. 질병관리청에 내 동선을 다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영암호가 들어가 쓰일 수 있는 건데요. 동영암호를 암호화를 해서 내 동선을 암호화해서 그거를 이제 서버에다 보내고요. 서버에서는 그냥 계산만 하는 겁니다. 뭔지 뭐 동선 뭔지 모르겠고 확진자하고 지금 이 유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만 확인을 해가지고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어디서 겹쳤어요만 딱 다시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위치 데이터 소스는 뭘로 잡으셨어요? GPS로 이제 유저들은 GPS로 하는 거였고 폰 GPS? 네, 폰 GPS로 했고 폰 GPS로? 네. 그거 GPS 안 켜놨는데도 그거 알 수 있어요? 켜야죠. 완전 켜져 있는 네, 거예요? 켜서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 그거 해보니까 좀 효과가 있었던가요? 네, 효과가 있었고 이제 그 겹치는 거 찾아내기 쉬웠겠네요, 아주.
네, 뭐 엄청 어려운 계산은 아니었어가지고 굉장히 뭐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보내면 조금 기다리면 그냥 바로 나오는 정도 그런 정도로 빠르게 만들었었고 이제 그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이 상황이 종료되면서 네. 그러니까 약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팀장님한테 뭘 보내고 싶어. 네네네. 근데 너무 멀어서 내가 약간 전해줘야 돼.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열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네, 이 열어보는 걸 없애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렇죠. 줄수 못 있는. 열어보게. 못 열어보지만 그거 갖고 활용을 할 수 있게. 아까 뭐 서버에서 뭐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판단하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니까 이 만든 알고리즘 스킴이 CKKS? 네. 보니까 그 연구자들의 앞 글자를 앞글자인 따서 거죠. 네. 만드신 거. 네네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데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스킴을 갖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스킴은 굉장히 지금 그 세계적으로 당연히 표준은 된 거고요. 표준화는 작업 중입니다. 지금 작업 iOS 에. 중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기 IBM에서 그 CKKS 이거 뭐라고 읽어요? CKKS라고 읽어요? 맞습니다. 네, 아, CKKS. 그래요? 좀 그리고- 어렵긴 한데. 네,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HEAAN 네. 해안. 해안은 뭐예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죠. 어떻게 구분해야 돼? 쉽게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CKKS는 CKKS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그 수학적인 거고요. 수학적 수식이다. 수학적인 수식이고 이렇게 암호하면 돼. 동영 암호할 때는 이렇게 암호하면 돼. 이렇게 풀면 돼. 연산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걸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이제 그 스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CKKS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 쭉 이제 처음에 드러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천정희 교수님 C가 이제 천정희 교수님 C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저기 그런 게 있는 거고. 김 팀장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K에?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K가 두 개나 있길래. 네. 둘 다 킴인데 저는 아니고 들어갔다고 거짓말처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다른 킴들이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안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그 실제로 얘가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암호하면 되고 어떻게 복호하면 되고 어떻게 연산하면 되고 뭐 그건 다 좋은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뭐 아무도 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서 여기는 이제 어떤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능들을 몇 개 모아놓은 걸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서 실제로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 제공해 줄게. 이게 이제 해안 라이브러리인 거고요. 그래서 그 CKKS를 어찌됐거나 그 IBM이나 MS에서 그 스킴을 일부 사용해서 네네네. 자기네들 스킴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프로그램들 저기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 돈 좀 받습니까? 아니요, 뭐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CKKS 알고리즘을- 스킴 자체는 네, 사실은 네. 이게 그 수학적인 연구 결과잖아요. 뭐 이거 자체로 뭐 돈을 그 소유권 이런 건 없어요? 보통 이제 수학 쪽에서는 그 소유권을 그렇게 주장하지 하지는 않죠. 뭐 크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실제로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는 우리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뭔가 이번에 과제처럼 뭐 심층 신경망을 했다 했을 때 이 노하우와 이제 여기에 추가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저희 알고리즘 자체는 그 알고리즘으로 끝나는 거고. 네, 그 논문이 나와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뭐 IBM도 만들고 한 그 거죠. 방식을 네. 이제 갖다가 쓰는 거고. 네. 그들만의 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 스킴들을 활용해서 별도로 만드는 그럴 것이고. 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네. 뭐 이거를 최초의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에 대한 특별한 베네핏은 예. 명망성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명망성. 명망성만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라이브러리는 특허나 뭐 소프트웨어 등록 같은 걸 하셨나요? 특허는 있습니다. 하셨어요? 특허는 있는데요. 네. 네. 특허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좀 돈이 되나요? 아니 뭐 지금 아직 뭐 특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런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래서 욕심이 없으신 건가? 아니죠. 원래 전략적인. 그냥 이 바닥이 그냥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허를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다 우리 거니까 다 돈 내고 써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확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안 써 이래 버리면. 다른 거 그냥 네네네네. 할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이유도 있고 전략적인 이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IBM이나 MS가 하는 것도 지금 저기죠 완전 동영암호. 어떤 것들은 완전 동영암호고 네. 어떤 것들은 뭐 아닌 것들도 있고요. 오픈소스로 많이 라이브러리들 나와 있어서
요 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줬어요. 심층 신경망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이제 소위 요새 그 AI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동영어랑 좀 별개의 것인데,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각종 AI 알고리즘 하여튼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심층 신경망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지금 AI 솔루션을 뭐 활용하거나 라이브를 만들 때 쓰여지는 그 알고리즘을 네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완전 동영암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별도로 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안 라이브러리는 정말로 이제 그 CKK 스킴의 기능들을 이렇게 하면 덧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곱하기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거고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거 갖고 더하기 곱하기 갖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심층 신경망 같은 게 이제 응용으로 이제 저희가 찾은 건데 요새 워낙에 이제 그 AI 시대가 되고 하면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부 수학 계산이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내부가 뭐 각종 이제 숫자 계산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동형 암호화된 상태로 이런 계산들을 수행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사용자는 암호화해서 보내고 그냥 서버에서는 암호화된 상태로 수행을 하니까 데이터를 공개 안 하고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타겟으로 삼아서 연구를 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찾느라고 지금 더 바쁘신 그렇죠. 건가 보죠? 네. 지금 뭐 이렇다 하게 최근에 이렇게 잡혀 있거나 이 과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있나요? 저희는 뭐 그 최근에 주력으로 하고 계신 거? 해외 쪽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IBM 아까 이제 IBM이 H-Layers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해안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그래요? 그 위에서 이제 각종 아까 말씀드린 저 뭐 심층 신경망이라든지 HE 라이브러리? H-Layers라고 불리는 그 H 이름이에요. layers. 그쪽 IBM에서 HE 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H-헬립 말고 헬립 따는 거고요. 그거 다른 이제 거예요? 그거 말고 H-Layers라는 거를 이제 IBM 리서치에서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심층 신경망이라든지 뭐 각종 뭐 머신러닝, AI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좀 더 윗단에 있는 그런 애들인데 걔가 이제 저희 해안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쓰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가져 쓰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걸 이제 통째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자체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그러면 그 해안 라이브러리를 제공한 거에 대한 비즈니스는 좀 됐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종의 그 그냥 좋나요? 테스트 단계 시작하는 단계고요. 네, 조만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투자는 받으셨나요? 네네네. 투자는 받았어요? 네. 얼마나 받았어요? 그 200억 정도 시리즈 A 투자를 지난 시리즈 A로다가만 200억 네네. 받았어요? 아직 B는 가지 않았고? B는 아직 안 가서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50명이 지금 재작년부터 200억 받아서 계속 쓰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맞습니다. 대중적으로 이해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 분야 자체가. 근데 이제 암호화 시킨다는 게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에서 다 필요로 하는 그리고 디지털화 시킨 그 디지털 값을 연산할 때 필요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잖아요. 동형 암호죠. 네. 암호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아직 조금 너무 초기 단계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IBM 같이 좀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이쪽을 통해서 지금 같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 사람들이 그냥 왜 이런 게 필요한지도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한참 설명을 해야 되고 막 한참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같이 한참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막 먼저 찾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한다고 하면 그들이 지금 만든 오픈 AI 네네.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그 자신들의 서버에 활용하고 할 때 이 동형 암호 기술을 적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연산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관련 비즈니스가 나와야 되는데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걸 사다가 뭐 GPU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식을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그 대형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사람들만 그 있는 사람들만 쓰는 기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광범위하게 일반 사람들이 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야 사실은 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 그냥 뭐 큰 데를 위주로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비즈니스 목표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약간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뭐 아예 안 하겠다 이건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그 코동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동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일단은 이게 좀 어떤 건지 좀 많이 알리고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써보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할 수 있어요. 계속 내야 되겠네요. 네,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막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보다 훨씬 상용화되고 뭔가 더 멀리 퍼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적용이 돼요. 그럼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동형 암호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뭔가 어딘가에 쓰이는 그 정도쯤으로 아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동형 암호에 대한 거를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런 세상이 오나요? 뭐 사실은 뭐 일반 사용자들이 전부 다 뭐 동형 암호를 다 알게 되고 완벽하게 알고 뭐 이거는 사실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호 기술이니만큼 그냥 보통 이제 뒤에서 조용히 작업을 하는 거죠. 조용히. 하지만 이제 당연히 완벽히 정제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용자들이 그냥 내 데이터를 안심하고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런 완벽히 정제된 근거는 있어야 되지만 뭐 사용자들이 뭐 다 동형 암호를 알게 되고 뭐 동형 암호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뒤에서 조용히. 보통 이 암호화 기술 뭐 회사 이름도 크립토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암호화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가 블록체인 뭐 이쪽으로도 활용이 될 가능성들이 좀 있나요? 아직 그거 탐색 단계, 그러니까 동형 암호가 이제 블록체인이랑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탐색 단계고요. 사실은 그 지점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원래 크립토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그 크립톨로지, 크립토그래피, 암호라는 뜻의 그냥 단어였는데 이게 크립토 커런시가 들어오면서 이름 자체를 뺏겼어요 저희가.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크립토 하면 무슨 뭐 코인 이렇게 생각을 먼저 코인이 아니라 떠올리죠. 뭐 그런 거예요. 암호를 걸어놨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양자 기술이 막 발전하면 수식을 엄청 돌려가지고 암호를 해독하거나 풀 수 있는 동형 암호화 시키면 그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소위 양자 컴퓨터라고 불리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게 완전히 확산이 돼가지고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협들을 얘기를 하죠. 뭐 기존의 암호 체계들이 막 무너진다, 그렇죠. 다 쉽게 풀린다. 그런 말도 있었죠. 네네.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위협인 거고요. 동형 암호도 마찬가지예요. 동형 암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동형 암호는 양자 내성 암호라고 불리거든요. 양자 내성, 양자 안전 암호 뭐 이렇게 불리는데 얘는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터가 와도 못 풀어. 이런 암호들이 있어요. 그런 암호들이 있는데 동형 암호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안전한 거죠. 양자 그래서 컴퓨터 가치가 상황이. 더 있다. 네네, 그렇죠. 예, 뭐 처음부터 그렇게 풀었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은 어찌됐거나 연구를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성과로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구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 연구도 그렇지만 이제 뭐 저도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저도 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쓸까 사람들이? 이거 아직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희망을 봤어요 사실은. 연구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뭐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같이 지금 연구를 참여하고 있고 연구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라이브러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또 이제 또 아까 하드웨어 새로운 뭐 칩을 만든다든지 GPU 개선한다 이런 걸 쪽으로도 함께 이제 연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번 연구 성과에서도 굉장히 사실 챌린징한 과제를 잡았는데도 이게 되네 이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수준은 네. 최초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처음에 개발한 게 언제예요? 16년? 16년, 17년에 CKKS 기술이 나왔으니까요. 벌써 네. 8년이 지나서 같은 라이브러리의 안정성은 점점 이렇게 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유명 기업들하고의 협력 체계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뭐 계속 찾고 있다. 네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네. 아직 돈벌이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네네네네.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좀 저희가 있고 해서 네. 자를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대회비라. 네, 대회비라서 없는 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가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네. 예. 그래서 요거 개발하기 전 4년 전과 지금과 그 수준이 라이브러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더 안정화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과제의 목표가 그 심층 신경만 연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AI 오픈 AI든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술적 수준은 얼마나 이게 높아졌다고 보세요? 거의 그냥 사실 그 AI 쪽 관련해서는 네. 시작하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기술적 수준이라는 게 그냥 아예 없던 상태였고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동영암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나. 이거 도저히 못한다 이거는. 이런 이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 세계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얘를 그냥 그 동영화된 상태에서 연산 실제로 활용되는 거는 이거는 안 될 거다.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시작할 때는. 근데 동영암으로만 봤을 때 네네네, 다른 동영암. 방식으로는 됐는데 다른 방식도 딱히 근데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지금 아직 없는데 원래. 예. 지금은 그냥 막 쓰고 있나요? 막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분야들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AI 서버에 그 세계적인 기업들의 서버에 네네.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중에 암호화가 필요한 것들은 동영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인가요? 만들겠다는 게 좀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네. 이 사업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 연구 개발 쭉 해서 그러니까 네. 가능성을 타져본 거고 네. 가능성은 어때요? 잘 됐다? 네. 될 것 같다는 GPU를 생각이 이용해서 해보니 네. 그 얘기예요. 예. GPU 몇 개나 사셨어요? 많이 샀죠. 몇 개요? 이 과제로 산 것도 있고 네. 지금 돌아가는 GPU만 해도 지금 한 거의 50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서버는 어디에 네. 있어요? 서버는 저쪽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 바깥에 캠퍼스. 회사에? 다른 GPU 그게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하나에? 이게 그것도 이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GPU 비싼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단위 훨씬 넘어가고요. 한 대. 근데 그런 한 대의 GPU를 8대 정도 한 컴퓨터에 넣어서 그 세트로 해가지고 하면 그거 가격만 해도 벌써 억 단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이번 과제하면서 많이 좀 사셨나요, 그럼? 네, 사셨어야죠. 많이 사야죠. 네. 네, 많이 사서 쓰고 있고요, 실제로. 네. 50대면 얼마요? 50대면 50대면 50억 한다. 50억? GPU가 네, GPU가 50. 예. 그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돈 더 들고. 그렇죠. 네. 그랬군요. 그래서 결국은 GPU를 많이 구입하는 것도 이 사업의 목표고, 그 구입해서 만든 GPU 시스템을 가지고 이 동영암호를 그 AI에 그 저장하고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구현해 보는 네. 게 이 사업의 네, 목표였구만요. 네. 근데 해보니까 잘 되더라. 네. 근데 다 GPU를 가지고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FPGA를 가지고 한번 최적화된 그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건데 네네.
그것도 잘 됐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틀었죠 중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뺀 거예요? 그래서 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겹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간 저희 쪽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옵션들을 놓고 했었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GPU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것이죠. 그래요. 네. FC는 해보니까 성능은 나왔다. 네네 나쁘지는 않았고요. 나쁘지 네, 나쁘지 않았고 근데 사실은 그 아무래도 GPU의 그 범용성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어서. 네. 그러면 지금 다른 팀들이 하고 있는 그 전용 칩, 동영암호 전용 칩 개발 사업들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도 네네. 칩으로 만들면 사실은 그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네네. 그 칩 자체를 따서 분석하지 않는 한 그 이 보안도 사실은 좀 보장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칩을 만드는 이유는 범용성으로 막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웨이퍼 한 장에 우리가 16인치 웨이퍼에 크게는 몇만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적용해서 팔 수 있을 만한 그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칩이라는 거를 그렇게 함부로 시작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범용성이 확보된 플랫폼에서 GPU에서 우리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최대한 잘 돌아가는 거 동영상 이렇다는 걸 해서 쭉 보여주고 이걸로 이제 그 칩 개발까지 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고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됐는지 검증을 해봤는지를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GPU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100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GPU를 네, 이용하니까 100배 정도 속도가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GPU를 이용하니까. 아니 당연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GPU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동영암호가 그 동영암호에만 적용되는 특성들이 있어서 저기 보통 그러면 저 연산할 때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말고 네. 다른 연산들도 다 넣어서 그렇죠. 네. 넣어서 다 테스트를 다 테스트 하신 거예요? 네. 근데도 잘 되나요? 네,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연산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 있어야만 지금 심층 신경망이든 뭐든 이런 거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학 함수들, 그러니까 기본적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좀 어려운 그러니까 심층 신경망에 쓰이는 어려운 수학 함수들 문제 없이 다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고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지만 주로 그 연산을 하는 게 소위 그 수학에서 행렬 연산이라는 거거든요. 더하기 곱하기 막 있는 행렬 연산인데 그거 그냥 다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심층 신경망 기술에 들어가는 수학 함수들 문제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보니까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많은. 대표적으로 뭐가 또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성공을 한 거니까 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안 되고 속도 안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수도 없이 많았고요. 이거 하시면서. 네네네. 이거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GPU에서 맞춰가지고 연산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렵고 이게 사실은 동영암호에 적합한 수학 알고리즘 다시 짜야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복잡한 수학 함수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일반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고 GPU에 적용할 때 GPU도 그렇고 동영암호화해서 동영암호화를 시키는 순간 굉장히 알고리즘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예전에 만들었던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냥 바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참고는 됩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거구나. 커스터마이징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얘기예요. 네네. 그게 엄청 어렵다. 그게 이제 쉽지 않고요. 사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나 보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되는 경우들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타협을 한다든가 좀 프리시전을 희생해서 좀 덜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을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시고 이걸 또 비즈니스 모델로 잡은 사례가 있었나요? 딱 떠오르는 못 본 것 네, 같아요. 없었던 수학 것 하시는 같습니다. 분들이.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고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어요. 네. 수학을 하신 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하고 그게 어찌됐거나 뭐 다른 저기 세계적인 기업들도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좀 쓰고 네, 있다는 네. 자체가 한국에서 상당히 좀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드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내는 일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쉽지 만만한, 않겠죠. 만만한 네. 일이 아닌 것 네. 같아서 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저기 뭐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 지금 이 엄청나게 긴 이 과제, 네. 이게 우수 과제로 선정이 아까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우수 과제로 선정된 소감은 어떠세요? 우선 너무 기쁘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참여한 과제고요. 사실 대학원생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고 또 저희 그 직원들도 너무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굉장히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근데 이게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면 얼마만큼 그 지원이 같이 나가죠? 아니요. 안 나가요? 아 그냥 그러니까 선정- 잘했어요 이거 끝이에요? 잘했어요. 아니 지금 GPU 하나에 지금 1,000만 원, 50대에서 50억 막 이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연구비가 그 소감을 여쭤보는 것도 네. 죄송한 거 아니에요? 연구비가 우리가 나간 게 26억 정도 지원을 했네요. 그러니까 29억인가? 29억 7,700. 아마 뭐 지금 올해까지 작년 말까지 받으신 거니까 네네네. 연구비 삭감 없이 29억을 받으셨고요. 사실은 이게 GPU를 연동하지 않으면 수학 계산만 하고 알고리즘만 만드는 데는 돈 이렇게 많이 안 줘요. 원래가. 그치. 수학 과외를 한 번만에 줘봐야 한 1억? 네. 그렇죠. 안 큽니다, 1억 이상 수학은. 돈을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어찌됐거나 GPU라고 하는 것들을 사다가 빠르게 병렬 연산을 시킬 수 있는 그걸 실험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 과제를 준 거고 어찌됐거나 그걸 뭐 성공적으로 네.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참 잘했어요. 네, 참 이 잘했어요. 도장을 받으신 거와 마찬가지 네. 우수성과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근데 어떤 게 이 우수성과 사실 우수성과 뽑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정말 많은 대단하신 분들 그런 거 사이에서 이렇게 우수성과를 뽑히신 건데 어떤 부분이 우수성과를 뽑히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주제인 것 같아요. 주제. 네, 이 동영암호라는 굉장히 생소한 기술이고 처음 해보는 기술이기도 하고 얘를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수식의 레벨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가속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주제 선정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일단 주제 동영암호 자체가 굉장히 자체가. 좋았다. 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원들인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워낙에 다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이걸 어디에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가를 하다가 한 4가지 정도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보고 활용하고 개인들의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네네네. 내가 어떤 걸 봤는지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진 않아. 그렇잖아요, 속성이. 근데 회사는 알면 좋아. 이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보고 활동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까거나 뭐 그럴 수는 없을 때 동영암호화를 하면 네. 사실은 추적이 가능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하나. 그래서 사용자의 게시물이나 팔로잉 했던 실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주로 사고 어디에 관심이 있게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그렇죠. 비즈니스가 네. 좀 팍팍 튀어나오길 좀 바랬었고, 세 번째가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데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할 때 내가 주로 보는 영상이나 취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업 차원에서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을 하는 모든 거에서 고객들의 취향이나 성향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금융 서비스 쪽에서 이 사람의 금융 패턴이나 거래 패턴 이런 것들 뭐 빚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 금융기관에서는 암호화돼서 가지고 있으면 훨씬 유리한 거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 뜨는 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의료 데이터, 이런 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해가지고 저기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비즈니스의 측면이라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에 터지려고 하는 게 뭐 이런 쪽 관련된 것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그쪽 그 소비자 패턴을 잘 분석해서 바로바로 공급해주고 할 건지 네. 그게 지금 요 과제와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됐습니다. 이 과제 자체가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심층신경망 기술이라는 게 워낙에 AI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 심층신경망을 반드시 요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얘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였던 것 같고요. 주제 선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동형 암호라는 것 자체는 생소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실생활에서 뭔가가 암호화돼서 이용되는 것들은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동형 암호로 바뀌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암호화가 잘 돼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동형 암호화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지 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래에는 근데 지금 굉장히 굉장히 활발하게 암호화가 사용되는 것도 많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용 못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의 세 가지 상태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저장. 네, 저장하는 거, 뭐 전송하는 거, 그리고 활용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 이런 거는 활용 부분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클라우드에다가 뭐 사진 같은 건 얼마든지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뭐 클라우드를 믿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굉장히 많이 써서 뭐 클라우드에 암호화해서 올리고 당연히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러니까 좀 더 데이터를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건데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거, 뭐 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내가 어떤 사이트 가서 뭘 샀고 알려주고 싶죠. 네네 내가 어떤 걸 받고 이런 거 사실 알려주기 싫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것들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서는. 좀 더 네. 단단한 암호가 형성이 되는. 그렇죠. 단단하고 똑똑한 암호인 거죠. 좀 더. 네. 그런 미래가 된다는. 네. 지금도 뭔가 암호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게 사실은 더 그렇죠.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진짜 흔히 사용하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진짜 뭐 드라이브에 올려놓는 내 사진들이라든지 진짜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요새 그냥 검색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끼리 말하는 이렇게 이런 것도 인식을 해서 구글 광고에 띄운다라는 그런 게 되게 녹음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되게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럼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나중에는 좀 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런 어. 것들이 이제 좀 안전하게 보호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아니, 불안하거든요, 정말. 내 정보 클라우드 이런 좀 거 불안해서. 지켜줘라. 그러니까 만약에 클라우드에 내 정보를 올릴 때 동형 암호화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네네. 단말기에 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 솔루션이 칩이든 뭐 아니라 하여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네. 칩 광고 아니,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단말기에서 하는 일은 많지 않고요. 동형 암호가 결국은 연산하는 게 굉장히 무겁고 그렇죠. 예. 뭐 기본적으로 뭐 암호화하고 복호하고 일반 암호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말기에서 뭔가 연산하는 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동형 암호화하고 풀어주고 뭐 이런 것만 할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 그걸 활용하거나 네. 그러기에는 비즈니스가 많지는 않을 거다. 개인들이 직접 활용하는 것들은. 많아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뭐 네. 해당 연구팀이 최종적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 최종적인 목표. 비전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 모토기도 한데요. 해안 프리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해안 프리스 데이터. 그러니까 해안은 당연히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프리스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유롭게 할 거다 우리는. 데이터 활용을 자유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저희 모토기도 하고요. 회사 모토기도 하고. 이게 저희 목표인 것 같습니다. 비전인 것 같고요.
네. 팀장님이랑 계속 반대야. 여기는 이제 프리고 여기는 칩을 만들어서 이게 비즈니스로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 프리 데이터. 반대는 아니고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예. 네,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잔뜩 들으셨는데 대답 많이 들으셨는데 한 총평을 한번 팀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총평은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것들을 1년에 8만 건씩 지원을 해요, 국가에서. 엄청 많이 지원을 하는 네. 거죠. 8만 개의 과제를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찾기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여쭤봤지만 이 동영암호 병렬 연삭의 실수 계산 방식의 그 동영암호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계속 살려 나가려면 대단히 많은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회사도 지금 차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자꾸만 이제 여쭤봤던 게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뭘로 가져갈 거냐 다 있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리고 해안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네. 하는 거는 열심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근데 이런 좋은 과제를 선정도 해주시고 사실 상도 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기쁜데요. 그러니까 아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점이라는 게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앞으로도 이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동영암호 이쪽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발굴해 주시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훈훈하다.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조금 더 물고 뜯기를 바랬는데 지금 두 분 다 너무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주제였는데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정말 이런 수학 공식이나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 정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고요. 기초과학이잖아요, 수학이라고 하면. 근데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환경도 어렵고 이 지금 연구 책임자 천정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여기 아마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과 교수님이 이런 대학 1년에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는 거는 아마 거의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핵심은 수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이 동영암호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시고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잘 되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영암호화된 데이터의 심층 신경망 연산을 지원하는 완전 동영암호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및 라이브러리 구현에 대한 과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말 뜻깊은 시간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요. 두 분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할게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ale, dale.